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법.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치관, 자아, 생각, 기준 등등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준들이죠.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는 옳고 그른 걸 혹은 뭔가 잘하고 못하는 것, 뭐 틀리고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가스라이팅 보통 안 당합니다. 내 기준만 명확하다면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이 유난히 어릴수록 원래 더 그래.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도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 당하면서도 이게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릴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화 기술을 늘려라. 요거를 제가 첫 번째로 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좀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영악한 인간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그냥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 기술을 늘리라는 거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없애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뭐냐면 상대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얘기가 어떠한 자기 위주의 이야기인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되게 집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대화 기술이라고 했잖아. 왜 기술이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나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엄청 중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정이라는 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화나면 여러분들도 싸워봤잖아. 막 화나면 어떻게 돼요? 내 위주로 보게 되지. 내가 지금 이 빡치는 부분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만 보이고 내 위주로 보게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흥분하지 않아야 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건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나게 하지 않는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 또한 흥분하지 않는다야. 결국에는 침착한 상태, 어떠한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나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대화를 할 때 이 상대를 존중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연마를 해야 돼.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 대화 기술은. 근데 이거는 꼭 가스라이팅을 떠나서도 누구와든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기술을 좀 익혀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나도 보면 내가 막 이런 거 설명해 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야. 나도 이래서. 그러니까 나도 빡치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딴 거 안 보여. 막 제 생각 제 입장 안 보여. 막 그냥
내 입장만 보이는 거야. 이 씨발. 네가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잘못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나도 내가 열받으면은 존중을 못하고 내 생각만 막 뱉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이게 진짜 대화 방식이 되게 중요해. 난 어릴 때는 더 빨리 흥분을 했거든. 요즘엔 덜 흥분해. 좀 늦게 흥분돼. 왜냐? 최대한 대화를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해. 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도 화를 충분히 가라앉힐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원래 싸움이란 것도 그래. 다툼이란 게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아예 일방적인 다툼은 잘 없어. 네, 진짜로 한쪽만 무조건 잘못한 다툼이 없어. 결국에는 나도 잘못하고 쟤도 잘못하는 게 보통은 다툼이야. 싸우게 되는 이유들이 대체로 한 명만 잘못하는 경우 진짜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 존중을 해줘야 돼. 나도 잘못한 거야 결국에는. 꼭 그래서 언제 그게 느껴지냐면 다 싸우고 나서 뒤돌아서 이건 좀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진작에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항상 대화할 때 냉정할 수 있도록 대화 기술을 늘려라. 어서 오시고요. 그럴 때가 많거든. 대화의 기술을 늘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나조차 중요하다. 나도 못해 잘. 자, 그 다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법. 또 다음 꿀팁 한번 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해라. 이거는 뭐 간단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좀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혹은 가스라이팅을 이미 당해서 낮아진 경우도 많고.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존감이 다른 말로는 나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의문이 안 드는 거란 말이지. 이게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건가? 이미 가스라이팅을 막 당해가지고 혹은 잘 당하는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해. 내가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진짜 내가 전 남친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함. 그래, 그렇다니까. 이게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이 막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진짜 당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투자를 해야지. 투자는 어디다 해요? 보통 여러분들 뭐 내가 주식에 투자할 거야. 어디다 투자해요? 믿음이 가는 데다 투자를 하죠. 똑같아. 근데 요거는 약간 역설적으로 믿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써 믿게 만드는 거야.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 돈이 막 몇백 몇천씩 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나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 시간도 좋아요. 공부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요. 그리고 내 꿈 좋아요. 그거 외에도 내 외모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내 능력치를 키워. 내가 아깝게 만들어야 돼. 내가 쉽게 나를 포기하기 아깝게 만들어.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나한테 투자한 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고 이게 아까워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근자감이 안 좋을 수 있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좋아요. 하지만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은
진짜 좋은 거야.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내가 페이커를 멋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멋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페이커를 왜 멋있다고 해요? 페이커는 자기가 한 말에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키지 못하는 애가 페이커처럼 말해. 재수없지. 쟤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게. 근데 페이커는 자기가 이기겠다고 말하고 이기기도 하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근자감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애들은 이제 병이고. 여러분들 항상 근거를 만드세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 훈련을 해. 날 위해서. 맨날 자기도 열심히 꾸미고 막 헤어스타일도 막 거울도 많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근자감이라고는 하는데 사람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자신감을 만드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있지. 무하마드 알리는 싸우기 전에 이 경기는 이미 이겼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대. 그리고 그게 쪽팔려서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감 있게 해. 증명만 하면 돼. 말하고 증명하든 근거 만들어 놓고 떠들든 혹은 떠들어 놓고 증명하든 여러분들 항상 당당해지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약간 나 같은 경우는 약간 무하마드 알리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난 방송에서 얘기하면 해. 혼자 생각하면 잘 안 해. 혼자서 뭘 해야지 잘 안 하게 돼. 근데 난 방송에서 얘기하면 시청자들 앞에서 선언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 나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영상 이런 거 컨텐츠 이런 거 해볼까 해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야. 이미 그 컨텐츠는 옛날부터 생각했어. 하지만 안 하고 미루다가 방송에서 얘기해.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럼 방송에서 그냥 얘기해야지.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생기잖아. 그거에 맞춰서 나는 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를 좀 사랑하고 증명하세요. 스스로 근거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했죠. 가스라이팅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상대방이 뭐 연인이든 친구든 다 좋고 그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이거는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그리고 맞는 거 틀린 거 뭐 옳고 그름 이런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 이걸 명확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선을 넘지 못해. 가스라이팅을 쉽게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명확한 사람이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나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로써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이잖아. 말로써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결국에 나는 그거에 계속 당해서 내 잘못이 아닌 것까지도 내 잘못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이걸로 짜증을 냈어? 그러면 상대가 이걸 왜 짜증을 내냐? 이거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떠나서 근데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지들이 나한테 오잖아. 순간순간 선택지가 계속 오거든. 내가 뭐 대학을 어디로 갈지, 뭐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뭐 이런 거부터 밥을 뭘 먹을지까지 하나하나.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내가 선택을 할 때 또 큰 도움을 주거든. 정말 큰 도움을 주거든요. 기준을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린애들보다 가스라이팅을 덜 당해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딱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기준이 명확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시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쌓이는 데이터들이 많죠. 수많은 상황을 대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에 따라서 결과물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기준들이 되게 명확하게 잡히는 거지, 사람마다. 그래서 또 나이 들어서의 단점은 대신에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려서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나이 들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들이 이제 틀에 박혀지면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지. 어릴 때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든 성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간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가치 기준들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면, 그러면 나이 들면 데이터로 인해서 나이 들어야 이게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기준은 어릴 때부터 만들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기준을 조금 나도 빨리 갖춘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기준들을 만들 때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아 성찰을 많이 했어요. 이거야 물론 내가 글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감정들을 계속해서 깊이 되짚어보고 정리를 몇 번씩 하고,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특히 어릴 때는 내가 글을 워낙 많이 썼어요. 20대 초, 10대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거의 매일매일 썼어.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내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글로써 표현하고, 그리고 시를 쓸 때 되게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비유법도 중요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정이 전달되기 위해선 내 생각이 명확해야 되거든. 내가 내 감정이 제대로 명확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슬픈지 안 슬픈지, 이게 싫은지 좋은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고 내가 느낀 이 감정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게 많이 정리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매번 얘기하잖아, 어린 친구들한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20살 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항상 얘기해줘요. 일기 쓰세요. 저는 일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기 쓰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 되게 중요해요. 일기를 쓰거나 혹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글들을 읽으세요. 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혹은 뭐 어떠한 위인의 위인집 이런 것도 좋고, 위인전, 위인의 명언집 뭐 이런 것도 좋고,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할수록 기준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쉽게 당하지 않아. 진짜 중요해. 자, 그다음 완벽한 내 편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넣게 됐냐.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100명 친구 다 필요 없어. 친구 100명이고 1000명이 필요 없다. 진짜 베스트 프렌드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그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부분에서 그 친구가 진짜 나에게 뭐 돈을 빌려줄 수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서 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맞다면 맞지만, 혹은 뭐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이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내 편, 그리고 내가 왜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있어요?
가족들은 언제나 내 편이니까야. 근데 내 편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편이 돼줌으로써 내 생각에 힘을 실어줘요. 내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자존감을 키워줘. 완벽한 내 편을 만드는 것 같이 자존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없어. 자존감을 키울 때 자기를 꾸미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자기 스스로 키우는 것 중요하지. 근데 도저히 자기 스스로 키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완벽한 내 편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되게 힘이 돼. 진짜 좋은 친구. 뭐 진짜 든든한 우리 뭐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다. 뭐 엄마, 아빠 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넓은 인맥 좋죠. 인간관계에서 넓은 인맥도 좋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넓은 인맥을 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으로 나. 내가 아는 한 나같이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없어. 내가 아는 한은. 근데 나 같은 애들은 여러 사람이랑 연락하고 이게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아주 적은 친구들에게 온 힘을 쏟아 부어요. 근데 많은 친구를 사귀잖아. 그럼 그 중에서 좋은 친구 한 명 얻어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어. 오히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아. 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잘 어울리는 친구, 안 어울리는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 기준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테두리에 들어온 내 친구들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아껴주고 최선을 다했고 그 친구들은 지금 나한테 엄청난 힘이 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은 아니어도 진짜 완벽한 내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 뭐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완벽한 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완벽한 내 편을 만들기 이게 제 마무리 오늘 준비한 거의 마무리이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해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잖아. 많은 대화 같이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난 방송에서 여운님 고민 상담 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 힘든데 고민 상담 해줄 때 힘들 때도 있는데 고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제가 이것들을 다 실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다 보니까 나도 못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정리하게 돼요.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거든.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되게 원활한 소통 안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생각지 못한 단어들을 듣고 또 떠오르는 거에 있어서 막 생각이라는 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되게 연쇄적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누군가 건드려줬을 때 우르르 생각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중요해. 그런 친구만 있어도 그리고 그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란 사람의 기준이 되게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에 친구의 영향이 있던 것들이 되게 많을걸? 친한 친구와 있었던 일들 안에서 생겨난 기준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혹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절교했던 사이 안에서도 많은 기준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친구 사귀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